2022 대통령 선거가 1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선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전남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이계호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번 대선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왜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대선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먼저 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성품이 상식에 기반한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과 늘 화합하고 또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 네. 그런 점이 상식에 기반한 인성의 가장 본보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경력, 경륜 그런 측면에서 5선 국회의원 또 전남 도지사, 최장수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그러한 경력만 가지고도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이제 평소 화합과 화해 또 국민통합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왔고 그것이 이제 국민통합이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시대 정신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호남이 백제 이쪽이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된 적이 없다는 또 그런 말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의 재창출을 정말 보란 듯이 한번 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두루두루 역량을 보이고 계신 분이 이낙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명락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모두가 민주당의 자산이고 또 국민의 자산인데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모습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요. 또 본선 경쟁력 상실까지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렇게까지 경쟁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리가 많으니까 네거티브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네.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 민주당 경선을 하는 이유 그건 후보를 뽑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본선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이제 경선하는 이유기 때문에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뽑아야지 이 경선에서는 이기더라도 본선에서 질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는 뭐겠습니까? 약점이 많은 후보죠. 그래서 사실에 기반한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치열한 명락대전이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치열한 네거티브 내지는 검증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더 지금보다 뜨겁게 그런 검증이 더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그 검증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말하자면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하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고 당원들의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에 기반한 그런 문제 제기는 더 이루어져 가지고 충분히 본선 이전에 그러한 문제들이 전부 검증이 되고 또 필터링이 되어서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은 이낙연 후보가 총리 재임 시절에 가장 큰 환호를 했던 것 같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역할을 참 잘했다 그런 평가였는데 사실 그 이후의 행보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좀 꼽아주실까요? 저는 이낙연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과 쉽게 친화되고 네. 또 이 주변의 장점을 인정하는 그런 화해와 화합의 그런 독불장군이 아니고 함께하는 그런 정신 또 태도 뭐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실력 뭐 그런 측면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함께 분출될 때 이제 높은 지지를 보였죠.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던 것은 이 국무총리를 마치고 나와서 민주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을 때 그때 40.2%까지 네. 지지율이 치솟았을 때가 있었고요. 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잃었죠. 네. 뭐 또 그 사이에 뭐 사면 발언을 비롯한 또 몇 가지 그렇죠. 또 문제점도 너무 있었습니다만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당 대표를 하면서 이제 저는 전략적 그 조금의 좀 위반 점도 있었고 또 아울러 이낙연이 갖고 있는 성품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략적 미스는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뛰었는데 했던 일에 대해서 막 원래 그분 뭐 성품이기도 합니다만은 막 홍보를 충분히 막 홍보비도 왕창 써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한 거죠. 그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 광주 전남에 가장 그 당시에 그 시급했던 과제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법 그걸 이제 국가시설로 네네.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법 통과를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에너지 공대법, 한전 공대법이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절실한 과제였죠. 네. 그리고 5.18을 폐망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5.18법.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그런 지역적 현안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 때 다 처리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다 모르시나요? 뭐 다 모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낙연 대표가 직을 걸고 해냈다. 물론 그때 두 가지는 그때 처리되고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낙연 대표 시절에 했던 일들인데 그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점 이낙연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아쉬운 점이고요. 한때 고공행진을 달리던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에 뒤지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20대에 유독 그 두 자릿수 이상의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조국 사태 이후에 어떤 그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네. 20, 30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20, 30대들이 그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게 현 여당인 민주당이 가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또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가 지금 2030 세대라고 합니다. 네. 취업난, 주택난, 뭐 심지어 결혼난까지 정말 과거 우리 여러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과제들을 지금 20, 30대들이 한꺼번에 싹 물려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서운함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봐요. 그것은 비단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여당이 되는 정치 세력은 이 부담을 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지금 20, 30대들의 어려움 그걸 지금 민주당이 둘러쓰고 있다. 뭐 그게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해야 20, 30대들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고민이 많이 필요한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후보의 지지가 이쯤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균 후보의 지지를 좀 끌어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그 부분은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해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세균 후보님이 어느 후보보다 인품과 뭐 경륜 실력에 있어서 정말 앞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과연 지금 현재 우리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크고요. 네. 저는 정세균 후보님이 좀 더 지금보다 선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진영에도 네.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낙연과 정세균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가야 될 그럴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금 당장의 강제적인 어떤 단일화,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어차피 뭐 제도적으로 언젠가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면 두 분이 단일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모두 함께 공생하면서 선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양 진영 모두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세균 총리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뛰고 더 노력해서 더 지지율을 좀 지지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또 이낙연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세균 후보 말고 다른 또 후보들과도 전혀 그럼 아직은 서로 독자적으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그런 입장이신가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 대선 후보 경선전이 네. 결선 투표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1등과 2등이 마지막 결승전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선 투표 제도가 결국은 그런 자연스러운 단일화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각 후보들이 지금보다 더 맹렬히 뛰고 노력을 해서 결선 투표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경선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을 더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를 또 제시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최우선 정책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사분오일돼 있다는 건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1의 과제가 되는 게 옳다라고 네. 봅니다. 두 번째는 우선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당연히 코로나 극복 문제겠지만 국가적 과제로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국민 통합이고 두 번째는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낙연 후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중산층 70% 뭐 그러한 전 국민들이 정말 자신 있게 경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과 토대를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두 번째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복지국가 완성, 국가가 책임지는 내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복지 정책이 또 함께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이계호 의원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남 도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21대 총선에서 이계호 의원께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전남지사 1순위였어요. 22대 총선에선 혹시 전남지사에 출마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치인은 이제 한 몸으로 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인은 투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전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전남지사 뭐 해보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대답을 잘 피해 가시네요. 자, 끝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남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손을 붙잡아줄 수 있는 게 정치인데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단한 의문표를 저는 늘 던지면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정말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많은 관심, 응원, 지지 해주시면 그러한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적임자인지를 알아보는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낙연 대선 후보의 선대 본부장인 이계호 의원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